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은 좀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가 출범한 이래 지금 우왕좌왕하면서 지금 또 다시 중국 쪽으로 경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 정부는 한반도 서해안에 9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풍력 장비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풍력 발전 장비를 반드시 중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요 그동안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만은요 국가정보기관에서 특히나 대중국 업무를 관장했던 전문 요원으로서 이와 같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풍력 발전에 돈을 100조를 쏟아부어서 중국 공산당들의 연명을 도와주겠다라는 것은요 도무지 이 나라에서는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 전하게 됩니다. 자, 국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은 중국 시진핑 정부에게 합법적으로 막대한 달러를 상납하기 위해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바로 그 원자력 산업을 포기하게끔 했습니다. 대신에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대량으로 수입을 해서 전국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사도 지금 안 하고 있죠. 도대체가 공정과 상식, 법치의 확립이 어디로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문재인이가 한 일은 무조건 다 덮어주려고 하는 게 지금 현 정부예요. 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2030년까지 중국산 풍력 발전소를 한반도 서해안에 대량으로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의 호위무사인지 아니면 사냥개인지 몰라도 여전히 중국산 풍력 발전소를 한반도 서해안에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전략을 그대로 복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윤석열 정권은 2030년까지 약 900억 달러의 자금을 들여서 중국산 풍력 발전소를 한반도의 서해안에 대거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00억 달러 그럼요. 이게 자그마치 100조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해서 중국의 경제를 붕괴시키는 전략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중국산 풍력 발전 장비 및 태양광 발전 장비를 수입하면서 합법적으로 100조 원 이상을 중국 공산당 기업들에게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국 대사로 임명하였습니다만 그러나 김대기는 전혀 중국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최근 독일에서 풍력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설치하였습니다만 장기간 바람이 불지 않고 있고 태양이 비치지 않아서 이러한 장비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독일은 부족한 전기를 프랑스에서 수입하였습니다마는 그 결과 독일의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어 독일의 산업이 모두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가 한국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윤석열 대통령도 태양광 발전과 해상 풍력 발전이 한국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을 얼마나 약화시킬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2030년까지 중국산 해상 풍력 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게 합법적으로 100조 원, 대략 9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을 과거 속여왔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서해안에 중국산 풍력발전 장비들이 설치되면 한국과 미국 해군의 함정과 잠수함은 한반도 서해안에서 작전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풍력발전소 설치 업체들이 풍력발전소를 해상에 설치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한반도 서해안 해저를 탐사하고 이러고 다니면서 한국과 미국 해군 잠수함 그리고 함정을 탐지하는 각종 센서들을 해저 바닥에 설치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기보다도 거의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한반도의 서해안에 한국군과 미군의 함정 및 잠수함 이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들을 설치할 가능성도 매우 높고 이것들은 반드시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해저 통신 케이블에 도청 장치를 설치할 가능성 역시 대단히 높습니다. 또한 중국산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 발전소가 많이 설치가 되면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되므로 한국의 기업들은 중국 업체들에게 비해서 제품의 생산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와 다음 한국의 대통령이 될 후보자에게 중국산 태양광 발전 장비 및 풍력 발전 장비에 대한 구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한국이 가장 잘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대거 건설할 것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다음 대통령 후보가 중국산 태양광 발전 장비들과 풍력 발전 장비들의 수입을 중단한다면 100조 원, 90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줄도산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만일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장이나 차기 대통령 후보라면 중국산 태양광 발전 장비 및 풍력 발전 장비를 구매할 100조 원, 900달러를 갖고 미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제1도련선 내부에 대한민국을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해군은 매년 수십 척의 대형 군함 및 잠수함을 건조하여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현재 즉각적으로 한국군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방비 부족으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장비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공군과 해군이 지금 대만을 지금 침범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군사적인 침략을 격퇴시키기 위해서는요, 대한민국 역시 많은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그 무기들 가운데는 F-15EX 전투기, 그 다음에 E-7 공중 조기 경계 통복, 그러니까 조기 경보기죠. 그리고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그리고 MH-60R 해상 작전 헬기, 또 CH-47 치누크 헬리콥터, 그리고 CH-53K 킹스텔리온 헬리콥터 등등이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장비들이 현재 즉각적으로 아주 필요합니다만은 국방비 부족으로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작년 2023년에 국방비로 57조 원을 지출하면서 비정부 기구들에게는 102조 3천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으로 24억 원을 추가로 지출했는데 이 두 항목을 합하면 126조 3천억 원이나 허공에 낭비를 한 결과가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방비보다 2배나 많은 금액을 비정부 기구들에게 활동 자금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방비를 매년 120조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있습니다만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일 국정원장이나 한국의 차기 대선 후보자라고 한다면 중국산 태양광 발전 장비 그리고 중국산 풍력 발전 장비 구매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100조 원어치, 즉 9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무기를 대신 구매할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차기 대선 후보자에게 중국산 태양광 발전 장비와 중국산 풍력 발전 장비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반드시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공산당이 영향권 안에 있는 자라면 아마도 대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으로부터 얻어먹은 많은 돈과 뇌물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과 미국의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서 현재보다 국방비를 120조 원으로 인상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국가 경제가 붕괴 직전에 처해 있는 중국은 한국군과 군비 경쟁을 벌이다가 국가 경제가 붕괴하고 내파되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소련이 미국과 군비 경쟁을 하다가 파산했던 것처럼 중국 역시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제대로 된 사람이 임명된다면 미국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도전은 대한민국 혼자서도 충분히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조상들은 중국의 여러 왕조들과 지난 5천년을 싸워왔기 때문에 그들을 붕괴시킬 전략이 한국인들의 DNA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겠지만 한국인들 입장에서 중국을 붕괴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현재 중국의 수도 북경은 한국인들의 조상들이 세운 고대 국가였던 고구려의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한 만주 지역은 한국인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은 선조들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130여 년 전 미국의 선교사들은 자유와 복음을 가지고 한반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한국인 선교사들이 자유와 복음을 가지고서 북한과 만주 지역을 방문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허용하면서 한국의 군사적 팽창을 막아왔기 때문에 한국이 군사력을 키울 수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역량을 100% 가동하면 10년 동안 잠수함과 함정을 100척을 건조하여 한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함정 설계도만 있으면 함정과 잠수함 건조에 각각 1년 6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한국의 중형 조선소에서도 첨단 함정을 얼마든지 건조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해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 해군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현재 미국의 보잉사는 파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약 100조 원, 9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중국산 태양광 발전 장비와 중국산 풍력 발전 장비들을 구매한 대신 미국산 무기들을 구매한다면 보잉사의 파산도 막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중동에서 많은 양의 천연가스 및 크루드 오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이나 대통령 후보라면 중동에서 수입하는 전체 에너지 절반을 미국산 셰일가스와 셰일 오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군대의 군사력 증강에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차기 대선 주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을지를 꼭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공산당에게 이미 포섭된 자라면 아마도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대신 한국산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말아주시고 중국산 물건에 관세를
대폭 인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각종 세금 및 에너지 비용을 대폭 낮추어서 중국산 물건보다 한국산 물건이 더 저렴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미국인들이 중국산 물건 대신에 한국산 물건을 대거 구매한다면 한국군은 더 많은 미국산 무기와 더 많은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1950년 한국전쟁에 178만 9천 명의 미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중 13만 명이 넘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한국전쟁 당시 680억 달러의 세금을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자녀들입니다. 한미 군사동맹은 사탄의 제국이었던 소련을 붕괴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남은 중국 공산당을 붕괴시키고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과 중국인들을 구출해 내어야 하겠습니다. 70년 전에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이 미국을 지켜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갑시다. 미국 국민 여러분,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